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모두들 안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시장이 조금씩 조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의 시기가 이제 조금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좀 살만해지는 때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썰물이 지나서 밀물이 조금씩 들어오겠구나라는 바람이 바뀌는 그 느낌을 받으실 거고, 4월 달부터 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또 시장을 떠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미 시장에 관심이 없으실 거고, 올해 연말이나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때 아마 또 다시 돈을 싸들고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늘 반복되는 거고, 밀물과 썰물은 언제나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번에 4월부터 지금 6월달, 7월달 지금 시간 동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몸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반드시 좋아지는 시기는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도반분들에게는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올해 연말 한번, 그리고 내년 25년 4, 5월 정도 아니면 25년 한 10월 정도,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4년 올해 연말은 높은 확률로 좋은 흐름이 한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5년에 4, 5월이나 아니면 10월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의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그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너는 ABC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알아듣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올해에는 좋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좋을 확률이. 그래서 설령 우리가 만약에 올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좋지 않았으니까 끝났구나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해 만약에 천천히 올라가면 조금 더 모을 시간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내가 예상했던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시간을 탓하지 말고, 그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으로 그 시간을 나한테 바꿀지, 그걸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투자자가 되면 절대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시작부터 하고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지금 오랜만에 보는 구글 트렌드인데, 지금 3월 달에 37까지 찍고, 그 다음에 지금 16까지 빠졌다가 16 정도로 7월 달에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이제 연말쯤 해가지고 이 정도 언저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외바구니는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상승장 안에서의 조정 기간은 또 웬만큼 지났죠. 지금 3개월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복구가 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우리의 지난 3월까지 정도만 복구만 해줘도 매우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24년에 한 번에 그 알트 시총 전고의 부근에 도달하는 그런 상승까지 나와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셨던 그 초볼 물량은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고에 도달하고 나면 이따 차트 보고도 얘기하겠지만, 전고에 도달하고 그 전고까지 누를 거예요. 다시 전고를 깨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부해박은 확장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고 넘어서 조금 많이 올라갈 때 그때부터 조금 초볼 물량을 익절하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머릿속에 박아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공포 탐욕 지수 지금 29 정도에 이렇게 있다. 공포 순간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늘 아시겠죠? 그리고 김푸는 2% 정도에 있다. 아마 김푸가 다시 10%, 15% 되는 때가 올 거고, 그때 사람들은 이제 또 환호하면서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고 다들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한두 달 안에 여러분들 이제 익절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오는데, 요번에 이제 드디어 지난 3월에 애매한 게 아니라 드디어 지난 21년의 알트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가부터 여러분들이 익절을 해야 되는 시기죠. 자, 이제 그 우리의 알트 시즌 인덱스 보는 거에서 이제 비트 시즌을 살짝 벗어나 좀 올라오고 있고, 이게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올해 중간에 한번 꺾였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올해 한 11월 10월쯤 이런쯤 해서 알트 시즌이 한번 피크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선물 쪽 시장에서 여전히 현물이 주도를 하고 있고 과열이 전혀 되어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되는 건 과열이 될 때 내가 내 탐욕을 오직 두려워해야 되고 지금처럼 모두가 두려워할 때는 내가 용기 내지 못하는 내 자신만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대부분 용기 내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미 현명한 투자자들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장의 순간에 내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고점에 잘 못 팔까봐를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우리 어슴 새벽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24, 25년에는 지난 우리들의 아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경험치 모든 것들을 녹여서 이번엔 우리가 다 먹으려 하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먹으려 하면은 체하고 자꾸 몸이 아프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갖고 탈나지 말고 적당히 많이 먹자. 적당히 기분 좋게 많이 먹자. 이 전략으로 우리가 요번에 24, 25년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공포의 순간이 됐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잘 하시기 때문에 대중들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공포의 순간 때 또 줍줍을 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엄청난 투자자로 다 성장을 하시게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만 않으면 늘 제가 절대 성공한다는 말을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도 코인 시장은 올라갑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골드만삭스가 연말까지 3가지 토큰화 프로젝트 계획,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150년 역사의 이 은행은 연말까지 3가지 토큰화 프로젝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포춘이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책임자 매튜 맥더모트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보면 이미 한 몇 달 전에 공부했죠. 블랙락하고 프랭클린 템플턴하고 피델리티 같은 경쟁사들도 최근에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부르던 무해바구니 이 개념을 이제 자산 토큰화라고 하고 있고 이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몇 달 전에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차세대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자기네들 이제 그 펀드를 출시해서 5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했잖아요. 한국은행에 이제 비아에서도 와서 자산 토큰화와 CBD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갔고 올해 초에.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인 방향성입니다. 다가오는 물결인 거죠. 새로운 다음의 물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코인에서 살아남는 코인에 어떤 거 기반으로 도대체 자산 토큰화 하냐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보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는 별도로 텔라와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서 수익을 지급하는 온체인 펀드와 관련된 벤지 토큰을 출시했다. 그다음에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도 머니마켓 펀드의 주식을 토큰화했다. 그래서 대부분 기반들은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블록체인 이더리움보다는 허가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말했지만 대부분은 이더리움 이런 것들, 블랙락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뭐 기반으로 한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스텔라, 폴리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코인들 몇몇 가지들이 자산 토큰에 사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요한 메이저들 위에만 사실 투자만 잘하고 있으면 결국에 자산 토큰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코인들은 분모가 커져서 막대한 수익을 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주식에서 테슬라를 강력하게 오랜 투자하는 테슬람이라고 불리는 그 투자자들도 어떤 개념이냐면 앞으로 로보택시와 그다음에 화성에 가는 일과 자율주행과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엄청난 해자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산의 토큰화도 리스크가 더 코인이 등락이 있어서 힘들지만 결국엔 자산 토큰화 시대가 오면 몇몇 코인들은 엄청난 자산들을 짊어져야 되는 토큰이기 때문에 그 망들이 엄청나게 커져야 돼서 그 코인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유율을 예상을 하고 우리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는 미래의 어떤 시대적 흐름의 점유율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자산 토큰화 코인에 왜 투자해야 되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최근 조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단기 보유자들이 83%가 미현실현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갈 준비가 된 거예요. 모두가 투자했는데 얼마 전에 3월에 투자했는데 투자하면 다 이득이었죠. 그래서 투자하면 손실이 돼야 원래 투자는 투자하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버텨내는 사람들을 솎아내야 우리가 코인 투자 설국열차 개념이라고 했죠. 설국열차의 꼬리칸에 수많은 사람이 타서 3월 달에 그 열차가 선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국열차 꼬리칸에 사람들이 지겨워서 열차 안 가네. 한둘 내리고 하나 둘 내리고 해서 드디어 정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한다. 정원이 맞춰지면 그때 비로소 기관장은 기관장이라고 하면 금융 엘리트겠죠. 기관장은 이제 열차의 정원이 맞춰졌네. 열차 출발해도 되겠네 하고 뿜뿜 한 다음에 기차를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투자라는 건 열차가 가다 서다 반복을 하는 건데 열차가 잘 달리다가 어디 구간에 잠깐 섰어요. 근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열차에 막 너도나도 타기 시작을 하면 그땐 열차가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내리면 열차가 가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데스밸리에서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서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설국열차랑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 기사인데 저도 뭐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넌 좋은 사람이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좋은 사람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답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읽어보면 테라 사태 이제 권도영 아내가 추징 보전 부동산 지분 그래서 나라가 이런 사태가 터져서 추징 보전이랑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뭔가 락을 걸어놨는데 국가 상대로 결국에 승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권도영은 루나가 망할 걸 알고 돈 다 빼돌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그 사건을 예상을 하고 당연히 명의를 자기가 명의 있던 것들 다 증여세 내면서 아내 명의로 돌렸겠죠. 그런 것들이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이런 것들 다 국가 추징을 했는데 결국에 반발을 해서 이거 이의소송을 냈는데 다 승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권 씨와의 혼인 중에 자신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으로 판단해서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합리함 속에서 결국에 법 집행의 정의의 개념이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자경단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도 결국에 법이라는 게 완전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테라폼 랩스 45억 합의를 지급해서 4개 사업 매각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미국 SEC와 합의를 하죠. 여기서는 참 말이 안 되는 게 테라 이 코인의 피해자는 사실 한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많지만 한국에 많은데 이거를 미국 SEC가 벌금을 받아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원래 이거로 6조 정도 되는 수익을 지금 얻었기 때문에 테라는 아직도 재단이 몇몇 4개 부분 사업을 매각해서 6조를 마련해서 SEC한테 돈을 주면 결국에 권도영은 전 세계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선 살 수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 권도영은 안 오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실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시장이고 지금 세상 자체가 너무나 수축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 이런 시대로 앞으로 더더더 흘러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합리한 걸로 악다구니를 해봐야 사실 답이 없다. 그 법이라는 게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공간에 밀려가지 않도록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머리가 깨어나는 방법밖에 오직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불합리한 걸 당해도 누군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되게 씁쓸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하지 말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성장하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제 펀딩 레이트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인문학을 공부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펀딩비가 굉장히 깔끔하죠. 아주 그냥 녹색에 세렝게티 초원을 보는 듯한 아주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는 이제 뜨거워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렝게티 초원이지만 다시 뜨거워지는 때가 올 거고 이제 비로소 요번에 뜨거워지는 때는 진짜 뜨거운 때다. J컵으로 올라가는 지난 3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24년 연말에 한번 높은 확률로 올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25년에 4, 5월 아니면 한 10월쯤에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선물 시장에서 위아래 숏롱인데 위에 있는 숏 물량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거 이제 청산하러 7, 8월에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보면 3일봉에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하방 이탈했다가 이게 여기 이탈을 하면 이게 박스 이론이에요. 여기 박스죠. 하나 하고 두 번째 박스 여기서 갈 거야라고 해서 여기서 롱을 치는 물량들 한번 다 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고 박스 이탈해주고 살짝 한번 더 이탈. 그래서 또 여기서 이 박스 하단 지지선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깨주고 여기서 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털어주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젠 가는구나 했더니 다시 여기까지 한번 더 눌러주고 그래서 23년 10월에 힘들었던 거죠. 이게 한번 나오니까 이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가졌잖아요. 한 두 달 넘게.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비로소 사람들 다 설국열차에 정원검사에서 다 내보내고 비로소 랠리를 하다가 또 박스 가다 한번 눌러주고 아래로 늘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도 가다가 박스 하다가 이번에 한번 깊게 눌러줬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정원 맞추기가 끝났다라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에 어느 정도 위아래 흔들면서 복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장대 빔이 나오면서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큰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자, 여기도 보면 요거는 잠깐 건너뛰고 요것도 건너뛰고 잠시만요. 요거랑 좀 지우고 요것도 우리가 봤던 베어 랠리. 네. 그래서 요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이제 리플 XRP 차트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일주봉이에요. 그래서 일주봉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거대 이 삼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이때도 삼각 수렴 해주고 한번 깊게 하방으로 이탈해주고 그 다음에 날라갔고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쯤에서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3월 달에 당한 거죠. 리또속을 또 당한 거예요. 3월 달에 드디어 가는구나 했는데 안 가고 어떻게 됐죠? 아래로 이탈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붙여주는 거 하다가 한 번 더 이때 언제죠? 4월 달에 이탈해주고 한 번 더 지금 또 7월 달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거예요. 총 이제 한 번 리또속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 방에 하방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붙인 다음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리플 XRP 뭐 워낙에 우리를 많이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리플 XRP에 당해서 너무 괴로워서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진성 홀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 발언을 하면 24년에 드디어 오늘 뭐 하랑분들 같은 경우는 몇몇 지표나 보시면서 9월달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신 분도 있고 저 역시도 올해 한 7월부터 9월 정도 이쯤 언저리 해서 이게 계속해서 한들 대략 그 언저리쯤에 해서부터는 리플 XRP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다리면 된다. 오늘 리플 XRP에 우리가 어느 가격대부터는 반드시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금액을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 이따 방송 마지막에 오늘 하랑 동반분들에게 써드렸던 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거대로 그때부터는 꼭 팔아야 됩니다. 모든 코인들 오늘 다 써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부터는 최소한 안 팔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팔아도 되는데 리플 XRP 오늘 대충 우리가 이 언저리쯤에다가 이때부터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파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꼭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분할로 팔다가 여기부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가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이 부족했는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또 이해를 조금 다들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하신 분도 계셔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고 자 이주봉에서 XRP BTC 차트도 보면 드디어 여기 보면 빼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주봉에 한번 볼게요. 보조 지표에서 RSI 보라색이 살짝 꺾여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XRP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지금 누워있죠 아래. 이때 3월보다도 RSI는 훨씬 더 아래 있고 이때보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 RSI가 저평가됐었습니다. 리플 XRP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그 기다림과 진짜 오랜 지루한 인내의 시기도 결국에 끝이 나간다. 그래서 RSI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라색까지 갈 가능성도 물론 있다라고 했죠. 제가 14년과 17년의 저점.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21년의 저점인 여기서 이제는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 왜냐면 RSI가 그 어떤 때보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뚫고 내려온다. 뭐 가능은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가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갈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 여기서 리플렉스를 팔고 여기 가면 죽을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또 XRP BTC 차트고 BTC만 올라버리면 얘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리플 XRP 오랜 기간 나는 끝을 보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떠나실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근데 뭐 나는 리플 XRP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거 그냥 잡코인이고 똥풀 같다. 그런 분들은 떠나시던지 그건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떠나는 건 말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헤데라. 그 다음에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는 없지만 제가 언급했던 톤코인. 그래서 도반분들한테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요 ETF는 거의 뭐 앞으로 미래 확정적인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은 이제 7월에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스테이킹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에도 꾸준히 넣어놔라. 그러면 진짜 수년이 지났을 때 10배로 불어나 있는 그 이자 청약 예금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한 달에 진짜 10만 원이라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더 100만 원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고 뭐 아니면 뭐 20만 원에 사서 그게 곱하기 10배가 10배가 되는 그게 몇 년 있다가 일어나는 정기 예금이다. 그런 예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또 이자도 쌓이는데 원금까지 늘어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투자를 모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톤코인 같은 경우도 이미 텔레그램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깔렸고 이 텔레그램도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모으고 있고 이번 달에도 또 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여러분들 리플 XRP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톤코인도 좀 관심 갖고 모아보시면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실사용이 완벽한 코인이잖아요. 톤코인 텔레그램. 자 그리고 헤데라도 실사용하면은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쓰는 코인이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코인인 게 뭐냐면 진짜 좋은 코인인데 차트가 좀 거지 같아요. 차트가 죽어라 누른 다음에 잠깐 숨 한번 쉬어주고 그 다음 또 죽어라 눌러요. 그 다음에 잠깐 숨 한번 쉬고 또 눌러요. 이런 거를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또 가다가 또 절반을 빼고요. 또 가다가 완전 오르는 만큼 또 다 빼요. 리플 XRP랑 성질이 비슷해요. 얘도 약간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의 그 언저리 있는 녀석인데 또 이만큼 오르다가 다시 그 전 아래까지 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해버리는 이런 하락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패턴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하기 힘드니까 수익률도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꽤 좋을 것 같다. 제가 다른 도반분들한테 대략 이 언저리를 얘기를 했는데 꽤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24년에 대충 이 언저리 한 0.47 이 언저리까지 가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고 눌러주고 다시 25년에 넘어가는 이런 뭔가 둘 중에 흐름이 나올 텐데 어찌됐든 대충 이 언저리 갈 것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꽤 좋을 거예요. 뭐 한 4배 아니면 더 올라가면 막 7배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4배, 7배가 수익률이 올해라고 해봐야 뭐 반년도 안 남았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올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3, 4, 5, 5월 정도에 나올 건데 대략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어찌됐든 여기 언저리 갈 거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래서 망하기 힘든 이제 물론 코인은 뭐 누구나 망할 수 있지만 코인 중에 그래도 비트, 이더, 리플 뭐 몇 개 빼고 솔라나 뭐 이런 코인 빼고 그 중에 헤데라, 톤 이런 것들은 이미 좀 굉장히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로코인이나 폴카닷도 보면 폴카닷 같은 경우도 이미 검증이 좀 끝난 코인 중에 하나고 얘도 자산 토큰화 시대의 여러 망들한테 다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약간 자원 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보급단 같은 그런 코인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얘도 하다 여기까지 빼줬죠. 그래서 얘도 최저점 거의 이때가 최저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진짜 최저점 이때는 보통 못 사잖아요. 잘 대충 이 언저리가 최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거의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하면 여기 있잖아요. 거의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폴카다 없으면 얼마라도 주워볼래? 라고 하기에 너무나 좋은 코인이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코인들이 마이너스로 많이 빠져 있지만 지난 3월보다 그 중에서도 옥석가리게 된 코인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쓸데없는 김치 코인 그런 거 추천 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상한 디파이 코인 추천 안 하고, 저도 디파이 코인을 해가지고 날려보기도 하고 디파이 코인 진짜 위험한 거다 안 한다 하다가 저도 디파이 모두가 다 디파이 환호를 부르니까 저 역시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투자는 진짜를 오래 그냥 갖고 있는 게 무조건 답이다. 그냥 진짜인 이더리움만 오래 갖고 있는 게 답이다. 이렇게 증명이 됐죠. 디파이 한다고 이더리움 팔아갖고 디파이 한 사람들 다 망했죠. 이더리움 팔아서 그 루나코인 많이 오른다고 쫓아간 사람 어떻게 됐죠? 다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만 유지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단 투자에서 배우는 건데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누가 요새 좀 잘 나가고 누구가 이런 것도 저런다. 결국에 인맥 아무리 소용없고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진짜를 오히려 더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과 더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삶에 더 풍요롭게 해준다. 이거는 투자랑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동일하다. 왜냐하면 돈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게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이 에너지의 법칙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는 생각하는 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다 빠져 있지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코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그래서 폴카닷도 있고 셀러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언저리 근처에 있는 녀석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언급이 됐고 얘 같은 경우도 진짜 지랄 맞은 거로 치면은 서럽지 않은 내가 이 구역 왕이다 하는 녀석이에요. 바닥을 찍고 한 번 또 더 찍고 바닥 찍었는데 한 번 더 찍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한 번 또 더 찍어줘요. 이미 정신이 휴지장처럼 남아날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만큼 가주다가 그 다음에 또 지난 바닥까지 또 눌러요. 이 진짜 버티기 힘들다. 근데 버티기 힘든 만큼 뭐예요?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너무 혹독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나가니까 셀로 썰국열차 뒷칸에는 남아있는 놈이 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차가 엄청 빨리 가겠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이제 셀로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 셀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관심을 갖기 굉장히 괜찮다. 거의 최바닥에 있고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오늘 하랑도반 분들에게 올려드린 코인 중에는 수익률이 아마 그냥 탑이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워낙에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도 보면 주봉상에서 거의 바닥에 있죠. 더 바닥에 있다. 지금 폴카닷보다 더 바닥에 있죠. 그렇게 좀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 좀 아직 고점에 이런 것들이 좀 다 보고 있는데 도달은 하지 않았다. 해서 불장이 되고 비트코인이 막 하루에 10% 15%씩 막 오르는 때가 되면 이제 이 온체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서 그 코인들을 익절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눈에 익혀 놓으셨다가 제가 그때가 돼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파란 선 다 왔었는데 보라색 선 드디어 닿네요. 한 13만 불 이제 됐네요. 그럼 사람들이 뭔 소리냐 더 간다 이 바보 어슴새벽아. 지금 너 지금 그 정도로 배포가 작냐 만족할 거야? 막 이렇게 조롱이 될 때 여러분들은 보라색 다 왔네? 이제부터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모두가 환희해 주실 때 나는 파티장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3만 불 이상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그 자리 정도 되면 14만 불 이 정도 될 텐데 대충 아무튼 10만 불 넘어가는 선이 여기잖아요. 이때부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원화가 1억 5천 될 거고 분할 익절하기 시작할 거다. 이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을 거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 역시도 대략 13만 불, 14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정도 10만 불 정도 선 넘어가면 그때부터 익절 타임이다. 10만 불부터 14만 4만 불 이때부터 분할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멍청한 놈아 10만 불에 왜 파냐 14만 불에 고점에 팔아야지 하면 좋죠.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0만 불 정도 되면 그때부터 팔 거다. 그래서 14만 불 정도 여기까지 계속 팔 거다. 여러분들도 선택이에요. 투자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만들고 투자 성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최고점 노리겠다 하면 그 능력을 갈고 닦으셔서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다먹으리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자, 이거 이제 비트코인 XRP의 차트인데 지금 이 XRP가 이 월봉 차트에 우리 아까 보던 거 이렇게 해서 좀 쭉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A, B, C, D, E 조정까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오랜 그 XRP 차트를 보는 해외 분석가의 분석인데 저도 대략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리플 XRP도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리플 XRP가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 24년에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 제가 오늘 올려드린 대략 그 정도 금액 정도까지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따가 요 글에서 여기 글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아쉬운 할 수도 있어요. 리플렉스 오래 기다렸는데 다른 코인도 뭐 한 그만큼 올라가는데 리플도 그만큼밖에 못 가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다른 코인만큼은 리플 XRP만큼 믿을 수 있는 코인이 또 잘 없잖아요.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그 정도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리플 XRP만큼. 근데 그 정도 확신을 주는데 그만큼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 먹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ETF 유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그 계속 유출이 일어나다가 슬슬슬슬 계속 7월 이때부터 해서 유입이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꽤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7월, 8월, 뭐 9일 이럴 때 유입이 꽤 많이 되고 있죠. 294, 216, 147 이때 유출이 좀 있고 계속 이때까지 계속 유출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제가 뭐 통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와 좋을 게 아니라 이게 빠지면 기관들도 바보기 때문에 기관들도 손해보고 판다고. 그래서 이런 유출하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 고점에 다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6월 달에 다 ETF가 나가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빨간 거는. 그럼 이때 손해보고 나가는 기관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흐름의 대선율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자잘한 그 안에 있는 작은 멜로디들은 아니다. 그냥 하나의 큰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늘 그런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셔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오늘 하랑 도범분들한테 써드렸던 그 이제 글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조금 나눠드리고 싶었던 말 하나가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 진짜 누구 때문에 시간 날려서 시간 아깝네. 그다음에 뭐 누구와 함께한 뭐 몇 년의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괴롭고. 근데 살면서 누구나 그 좌절의 시간을 겪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근데 지나서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런 순간 때마다 어떤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 그 상황에서 계속 좋은 점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마법 같은 일이죠. 회색빛으로 물들었던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초록초록한 색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회색의 시간이 돼서 앞으로의 내 미래의 색을 그리는데도 회색이 섞여지는 그런 좀 어두운 색이 나올 수도 있고, 모노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과거에 좀 힘들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은 색으로 꾸며서 앞으로의 미래도 더 밝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다. 낭비라고 여기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써드렸던 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투자 시장에서도 도대체 내가 3월에 팔고 그 다음에 7월에 다시 주어서 12월에 또 오르면 팔고 하면 좋은데 왜 이 3개월의 시간이 나한테 낭비되게 내가 왜 이걸 못했냐라고 괴로워하고 또 누군가를 탓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만 그걸 못한 것도 나고 그 선택을 한 것도 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되면은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자체가 투자 시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러면 테슬라 수많은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투자 막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몇 년 투자한 사람보다 평단이 낮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 지금 나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투자한 사람 나보다 평단 낮네. 막 짜증. 뭐가 나아져요. 그렇죠? 지난 내가 올해 지금 들어오는 사람보다 평단이 더 높을지언정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성장을 이뤄냈는지를 내가 녹색으로 칠을 해내야죠. 지난 과거를. 그쵸? 그래야만 앞으로의 더 많은 굴곡이 왔을 때 똑같이 회색으로 칠해지는 게 아니라 녹색으로 칠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삶에서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힘든 순간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4월과 6월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투자 시장에서 좋은 시간이 이제 반드시 올 텐데, 올 수밖에 없어요.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의 지난 시간을 여러분들 회색으로 안 칠했으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색은 엄청나게 밝은 색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회색으로 막 다 칠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리 장은 좋아져도 그걸 다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의 내 시간 자체를 다르게 굴곡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해내시면 된다. 단단해진 나를 만들고 일상 속에서 행복감을 찾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이런 걸 써드렸잖아요. 이제 목표가들을 다 써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랑 도반분들한테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 하랑 도반분들에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필수 이번 사이클에 익절을 해야 되는 가격대. 그러니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올라온 거니까 막 10배씩 올라온 가격이니까 이때는 못해도 최소 30%는 익절을 해야 된다. 이때조차 난 더 갈까 봐 안 팔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배 정도 막 이렇게 오른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난 10배까지 기다리면서 팔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올해 연말에 알트 시총이 전고를 넘어서 좀 더 올라갈 때, 그쵸?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알트 시총을 바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하랑 도반분들하고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 전고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이 도달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살짝 깨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대충 이렇단 말이에요. 그쵸? 한번 볼게요. BTC 차트를 한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언제 알트 시총 알트를 익절해야 되냐 우리가 그쵸?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63,000 그쵸? 그러면 고점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고점을 뚫었는데 63,000을 넘어서 71,00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54,000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알트도 여기 고점을 한 1.1T 정도 되는 여기를 넘어서 여기 언저리 갔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데까지 눌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그죠? 지금 비트코인처럼 전고를 깨고 조금 아래까지 했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게 24년에 대략 여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24년에 안 와서 25년에 여기 오면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24년에 저도 오면 좋겠습니다. 왜 도대체 24년에 안 오냐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자 그쵸? 저도 오면 좋다. 24년에 안 오면 25년에 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5년에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익절하라는 거예요. 익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고 넘어가면 보통 누르니까 근데 전고 넘어갔는데 보통 안 누르고 더 갔어요. 그러면 여기 좀 익절 해놔요. 한 30% 익절했어요. 그러다 더 가면 나머지 70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빠져서 여기 간다 그럼 30 익절 해놨으니까 좋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많이 먹는 투자법이다. 절대 지지 않는 투자. 이걸 여러분들 해야 돼요. 제가 이거저거 다 해보니까 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미래에도 대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고를 넘어서 하고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되면 대충 이때부터 분할로 팔아라. 얼마? 최소 30%는 팔아라. 그걸 이제 하랑도반 분들 우리가 올해 연말에 만약 이게 일어나면 우린 연말에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별 대단한 게 없어요. 여기 차트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차트 꺼내서 보세요. 그 보시다가 넘어가면 오슴새벽이 말했던 거네. 그냥 나 이때부터 분할 익절해야지라고 하셨다가 익절했다가 30%만 팔아요. 아니면 뭐 나 50%를 팔던. 근데 또 계속 생각이 그런 거죠. 아 여기 더 팔까? 아니야 이거 고점인 것 같아. 100% 팔았어 했는데 올라가요. 시장은 유기체니까 파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엄청난 J커브니까 이거 다 놓치는 거죠. 25년에.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여기서 좀 팔고 빠지면 나머지 그냥 올라가면 좀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면 아유 나머지가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렸고 자 여기 이제 슴센세의 인문학 제가 이제 부캐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뭔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제가 기존의 어슴새벽 채널에서 안 하던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다루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교집합이 돼야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하나의 그런 재미난 분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만들었고 여기에 일단 기본 컨텐츠는 우리가 일요일에 라이브 방송하는 투자 인문학에 대한 거 중에 투자 인문학 라이브가 좀 기니까 그 중에 되게 엑기스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서 여러분들 뇌를 쇠뇌시키고 싶은 그런 내용들만 되게 짧게 해서 올리는 영상들을 일단 꾸준히 좀 올릴 거고
그다음에 가끔은 제가 시간 될 때 또 여기에다가 제가 저기 미네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공부. 제가 건강에 대한 그 공부를 왜 많이 하게 된지는 우리 하랑 도반분들은 잘 아시고,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공부, 제가 진짜 한 10 몇 년을 머리에 두피에 계속해서 그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 갖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아 난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도 했었는데, 그거를 한 방에 낫게 해 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건강에 대한 것도 좀 가끔 올리고, 또 뭐 또 다른 것도 또 생각을 해서 올리고, 뭐 하여튼 그런 좀 복잡하지만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는 채널로 한번 재밌게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기 슴센세 인문학 제 그 채널 하단에 있으니까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슴셈새, 저의 부캐니까 저와는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7월 8월 달에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되게 지루하고 힘든 장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또 조금 힘들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런 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최근 단기 투자자가 손실인 상태고, 미래의 부의 바구니의 흐름은 결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기만 하시면 결국에 부의 특급 열차를 타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도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